안녕하세요. 시사 정치를 시원하게 한없이 풀어주는 시시한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우리의 영웅 윤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동영상을 올려요. 그분이 한번 불로소득과 투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윤 작가가 다분히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꼬집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애써 애둘러서 말을 그의 생각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 주장인지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첫 번째 화면을 보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당하다고? 왜? 왜 부당한지 한번 말해봐. 뭔가 땀을 안 흘리니까 부당한 느낌적인 느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땀이 쭉 흐르면 정당한 거고 뽀송뽀송하면 부당한 거야? 왜? 왜 돈은 꼭 땀 흘려서 벌어야 해? 그 이유가 뭐야? 그런 이유를 누가 정한 거야? 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당한 건 뭐고 부당한 건 뭘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어.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서 주식이 빵빵 올라서 내가 돈을 벌었네? 그럼 부당한 거야? 왜? 내가 처음에 주식을 산 행위가 부당한 거야?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이 가치가 오른 게 부당한 거야? 윤 작가가 갑자기 느닷없이 혼자 내피셜로 정부가 또는 좌파가 주식 투자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가설을 만듭니다. 왜 이게 가설이냐고요? 그 누구도 주식 투자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가상의적을 만들어서 혼자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의도는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를 같다고 생각하는 그의 뇌피셜을 이렇게 전개하고 싶었던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부당하냐고. 이상하잖아. 멀쩡한 시장경제 국가에서 주식 투자가 왜 부당하지? 여기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산국가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비트코인이나 레고나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나 어떤 물건을 사고 그 가치가 오른 걸로 돈을 버는 게 왜 부당한지 모르겠네. 어떠세요? 또 가상의 적을 만들고 좌파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혼자 이렇게 샌드백을 만들어서 투자가 부당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혼자. 과연 누가 투자가 부당하다고 했을까요? 뭐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요? 아니, 전형적인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지금. 그것은 그 가상의 적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좌파에게 보내는 메시지겠죠. 자, 한번 다른 거 또 보시죠. 없는지 알아? 투기 같은 것도 없어. 형이 투자랑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 정답은 그런 거 없음. 보통은 다들 이렇게 말하지. 철저한 분석, 투자 원금의 안정성, 적당한 수익 뭐 이런 걸 잘 지키면서 돈을 넣으면 정당한 투자고, 그렇지 않고 시세 차익에만 집중해서 무리하게 막 집어넣으면 그건 부당한 투기다. 야, 그런 게 어딨냐? 철저하니니, 안정적이니, 적당하니니, 막 무리하게니, 정당이니, 부당이니. 아니, 형용사들 도대체 뭐야? 숫자로 된 돈이 딱딱 오가는 투자의 영역에서 이게 뭔 형이상학적인 문과스러운 수식어들이냐고. 뭐 시써? 이런 구름 잡는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는 이 둘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야.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와 투기는 제가 이 도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쪽 한번 보시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서 사전에도 나와요.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는 원금 손실을 보지만 자기에게 빚은 남지 않는다. 투기는 자신이 과도한 투자, 대출이나 아니면 남에게 돈을 빌려서 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금 손실뿐만 아니고 빚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투기라고 부르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해서 빚 내서 집 사자. 이래서 빚을 내서 집 사자. 이게 대표적인 투기 조장이었죠. 결국 후에 어떻게 됐냐면 무수한 하우스 푸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갭 투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물론 많아졌었죠.
자, 다음에 또 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실 형은 다 알아. 너네가 왜 노동소득은 정당하고 불로소득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형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너네들의 수입이 노동소득밖에 없어서 그래. 그리고 너네는 남들이 투자소득으로 돈을 많이 번 게 배가 아픈 거야. 너네는 못 가졌고 남들은 가졌으니까. 그래서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정당 부당이야. 나는 정당하고 남들은 부당하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은 노동소득이니까 정당하고 남들이 부동산으로 버는 투자소득은 불로소득이니까 부당하다. 빽빽 이거 아니야. 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 통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투자,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투자가 그 주식이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10명 중에 1명이 투자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 인구의 10%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90%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두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 본 사람들이 하지 않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남는 사람들이 하질 않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것은 명확해요. 왜냐하면 제 주위를 둘러봐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해서 부자 됐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모두가 얘기를 해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0년간 주식 투자 수익률이 7.5%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7만 5천 원을 번 거죠. 근데 은행의 수익률이나 아니면 보험 수익률이나 높은 것들하고 뭐 크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물론 엄청나게 뻥튀기 돼서 이걸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투자 수익은 7.5%야. 10년 동안의 통계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하고 아주 일부가 주식을 못해서 그들이 부러워한다는 논리는 그 어디서 나온 거죠? 혹시 본인이 배가 아파할까요? 조금 정말 이상한 그 논리를 펴고 있어서요. 다음 화면을 또 보시죠. 에이, 너네는 왜 그렇게 못났냐? 심보가 대체 왜 그 모양이야? 그런 거 없어. 너네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아직까지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장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국가야.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아예 잘못된 말이야. 불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이야. 투자로 얻은 소득을 왜 불로소득이래? 분명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는 돈인데 이걸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버는 돈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소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나쁜 프레임을 씌우려고 만들어낸 아주 비열한 말 불로소득. 얼어 죽을 불로소득은 개뿔. 아니 씨발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어. 왜 없는지 알아? 그런 게 있었으면 너도 했을 거니까. 이게 증거야. 너 안 했잖아. 네가 안 한 이유가 뭐야? 그런 게 없으니까 안 한 거야. 그런 게 있었으면 너도 분명히 했을 거야. 너 바보 아니잖아. 여기 지능이 있잖아. 인간은 누구나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존재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노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누가 미쳤다고 안 하고 다들 뼈 빠지게 노동을 해? 불로소득은 없다. 윤 작가는 그 약간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 사건을 기억 못하는 건지. 제가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명확한 불로소득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최순실 씨가 가만히 앉아서 삼성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정유라에게 말 한 표 사줘. 집 좀 사줘. 좀 돈 좀 줄래? 그래서 받은 게 불로소득이에요. 그리고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성완종 회장이 그 자살을 하면서 쪽지 하나를 남깁니다. 누구에게 2억, 누구에게 1억, 누구에게 5억. 이렇게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돈을, 꽁돈을 받은 그 돈은 불로소득이죠. 그리고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바치는 불로소득 말고도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알겠죠? 뭐냐면 삼성물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일모직 주식과 합병이 되면서 단번에 제일모직 주식은 3배의 뻥튀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불로소득이죠. 그럼 어떤 게 불로소득이죠?
이런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이거 왜냐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부회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박근혜를 등에 업은 최순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이것을 못하죠. 당연하게. 근데 반드시 기필코 확실히 불로소득은 존재합니다. 자, 또 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다들 미친 듯이 그걸 했을 거야. 근데 너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았어. 불로소득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 어디다가 좀만 투자해 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줄줄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그 좋은 걸 왜 안 해? 다들 왜 이럴까? 이 땅에 땀 흘리는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뭔 소리야. 개뿔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종잣돈이 없어서? 아니 종잣돈을 만들면 되잖아. 너 왜 종잣돈 안 만들었어? 종잣돈이 작으면 작게 시작하면 되고 그마저도 없으면 주식 그거 한 개에 얼마 한다고. 원래 투자소득은 다들 작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너는 하지 않았어. 왜 안 했나 하면 답은 간단해. 너는 첫째는 게을러서 그리고 둘째는 리스크가 두려워서 하지 않은 거야.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거거든. 윤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 리스크가 두려워서 주식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자꾸 주식 얘기를 하죠? 본인이 그 뜻은 뭔지 잘 알겠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윤 작가보다 더 잘 알거든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리스크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면 1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7.5%밖에 안 나요, 우리나라는. 그 손해 보면서까지 굳이 투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우리나라 90%의 국민은 저축이나 보험이나 적금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냥 관심이 없어. 아까 제가 말했듯 배가 아파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요즘 그 젊은이들은 욜로족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젊은 층들은 뭐냐면 번만큼 즐기자.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완전 부자가 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번 것만큼 즐기면서 살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가 될 수가 있죠. 또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폭탄을 안고 하는 거라니까. 누군가 투자로 큰 소득을 올렸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한 리스크를 이겨냈다는 뜻이야. 너네는 리스크가 두려워서 그걸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누구 탓을 해? 리스크에 도전해서 그걸 극복한 사람은 그만큼의 투자 소득을 얻는 거고 리스크에 도전했다가 패배한 사람은 그만큼 폭망하는 거고 너는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월급만 받고 뭐 안정적으로 쪼들리면서 사는 거고 돈에 정당함이 있다면 이런 게 정당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보다 자연스럽고 정당한 세상의 이치가 어디 있어? 근데 리스크를 회피한 사람들이 리스크를 극복한 사람을 보고 불로소득이나 올린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꼬라지 뭐임? 아니 무슨 그 윤 작가가 애널리스트나 또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 같아요. 왜 투자 안 하냐고 윽박지르죠, 윤 작가. 그리고 국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월급만 잘 받고 안정적으로 쪼들리고 뭔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쪼들리고는 뭔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안전적으로 쪼들리고 안정적이면 안정적인 것이고 쪼들리면 쪼들리는 거지 안정적으로 쪼들리고라는 말은 뭐 어느 국어사전에 나오죠? 어, 혼자 투자 안 했다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 샌드백을 만들어서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 샌드백이 자기 독백 시간인가요? 이 그 유튜브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은 두 채까지는 투자, 세 채부터는 투기, 또 어떤 지역은 세 채까지는 투자, 네 채부터는 투기입니다. 뭐 분명히 이런 숫자나 데이터들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과연 그런 데이터가 없을까요? 제가 이 위에다가 정부가 매년 그 부동산 대책을 냈을 때 LTV, DTI 뭐 이런 조건으로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또 일가견이 있어요. 나름 조금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 제가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을 한다. 그런데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지역은 1가구 2주택도 가능하지만 단 그가 갖고 있는 집이 34평 이하일 때는 그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이 가능해요. 또 어느 지역은
그 집을 10년 동안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또 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지역주택조합도 가입 조건이 하나하나 따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왜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데이터 보듯이 대출 또한 지역에 따라 80%, 70%, 60%, 그리고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률도 다르죠. 그것을 우리는 LTV, DTI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왜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냥 깡패 같은 정부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넌 투기 세력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쁜 투기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고, 너는 그 정도면 투자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라니까. 결국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거대 정부가 언제든지 꼴리는 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마법의 구실들일 뿐이야. 거대 정부가 갑질을 한다. 부동산 정책은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보유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미국도 보유세를 냅니다. 일본은 부동산 보유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도 부동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일본은 웬만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세금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오죽하면 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집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보세요.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거대 정부가 갑질을 합니다. 윤 작가가 그 의도는 콕 집어서 문재인 정부가 거대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나라가 이 부동산 대책에서는 거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실래요? 자신이 산 물건의 가치가 올라서 자신이 돈을 벌면 그게 정당한 투자로 느껴지고, 남이 산 남의 물건이 가치가 올라서 남이 돈을 벌면 부당한 투기처럼 느껴지는 한반도인들의 배아픈 심리, 이걸 끄집어내서 편가르고 낙인 찍고 갑질하고 완장질하기 딱 좋은 단어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투기와 불로소득이야. 투기와 불로소득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말이라고 지금 윤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겠죠. 근데 어쩌죠? 박근혜 정부도 그 11.3 부동산 정책에 그 부동산 그 규제를 내세웠어요. 왜 규제를 내세웠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한 거죠. 윤 작가의 말로 말하면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그 불륜입니까? 누가 하면 자유경제고 누가 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 거대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까? 또 보시죠. 내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바로 주식 부동산 하면서 노동소득이 소중하네 어쩌네 외치는 자들이야. 어디서 본인도 돈으로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남들을 불로소득이라고 비난을 해?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봐. 너네가 불로소득이라고 죄악시하는 그 투자소득이 많은 나라들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나라야. 서구 선진국들이나 홍콩, 싱가폴, 상하이 같은 돈 많은 도시들이 너도 나도 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경쟁을 해? 금융허브가 되고 싶어 하잖아. 금융허브가 뭐야? 너네 눈에는 금융허브가 아니라 불로소득 허브로 보이겠지만,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이나 제조업보다 금융산업이 훨씬 더 발전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야. 또 보시죠. 금융은 투기다란 이상한 뇌피셜을 혼자만의 세상에서 만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윤 작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가지고 금융에 색칠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피는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눈은 금융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잡았잖아요. 싱가폴요? 싱가폴, 대만, 영국, 그리고 여러 유럽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싱가폴이라는 변수를 들고 온 게 참 실책이죠. 싱가폴은 금융의 허브이기도 하지만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또 보시죠. 그에 비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지금 노동소득에만 매달리면서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 보면 어때? 땡볕에서 커피 따고 쌀 키우고 새우 까는 국민들 보면 막 신성하고 숭고해? 그래서 부러워? 그래서 대한민국도 콩고나 가나나 에티오피아처럼 신성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소득을 죄악시하고 노동소득을 떠받드는 건가? 사람들이 진짜 정신에 병이 들어있어. 머릿속에 깊이 반시장의 독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도 못해.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예전에 뭐 구구 유튜버가 비슷한 소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당장 뭐 베네수엘라처럼 7,000원에 몸을 파는 여자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요. 그런데 너무 그 논리 비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 보유세를 내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돼서 그 유튜브 말처럼, 윤 작가 말처럼 콩고나 가나나 그 남미 나라처럼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엇비슷한 예를 들어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이거 너무나 극단적 비약이잖아요. 여러분, 정신없이 이 사람 말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래, 맞아 맞아,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이거는 뭐 예를 들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당장 토지 공개념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 네 주변을 봐봐. 다들 맨날 은퇴 설계니, 노후 대책이니 엄청나게 걱정하고 다들 열심히 계획을 세우잖아. 이 계획이 뭐야? 그래, 불로소득을 올리기 위한 플랜. 이게 바로 노후 대책. 모르겠어? 불로소득은 나쁜 거라며. 그럼 80세가 되고 90세가 돼도 신성하게 폐지를 주어서 노동소득을 올려야지. 어디서 불로소득을 계획하고 있어? 안 그래? 넌 였어요? 가정의 끝판왕이죠. 그 우리나라 모두가 투자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투자와 투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주식 투자 10%밖에 안 해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프레임을 씌우죠? 그냥 말을 돌리고 돌리다 이제 노후 대책도 투기다, 불로소득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게, 그 여러분 보세요. 전체 패턴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말했듯 손가락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가리키면서 눈은 갑자기 노후 설계를 보고 있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엄청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신성하니 어쩌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다가는 나이 처먹고 그냥 인생 좆되는 거야. 서구 선진국들이랑은 정반대로 노동소득만 추앙하고 투자소득을 죄악시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수백 년 조선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진 노비근성의 DNA가 떠오른다. 주식 안 하고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조선의 노비 DNA가 있다? 무슨 조선시대 뭐 천하의 암흑시대인 것처럼 걸핏하면 조선시대를 물고 늘어지는 윤 작가가 자신은 조선의 DNA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뭐 어쩔 때는 일본의 DNA를 타고난 듯 보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윤 작가 영상을 볼 때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눈은 어느 쪽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잘하죠. 하지만 모든 말들의 빈틈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을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